쉬면 보약이다는 말이 당신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55살에 퇴직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달렸습니다. 퇴직하던 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그런데 딱 2달이 지났을 때 그 남자는 병원에 갔습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였습니다. 그 남자 누군가의 아버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남성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2년 이내에 우울불안수면 장애로 처음 병원을 찾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쉬어서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서 나빠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에게 방향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공자는 예순을 이순이라 불렀습니다. 귀가 순해져 세상의 이치를 거스름없이 받아들인다는 뜻, 듣기엔 참 근사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예순 앞에서 그 말은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거울을 보면 조금씩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예전엔 하룻밤 자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3일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말을 걸어오고 밤이 깊어지면 가슴 한켠에서 이유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자녀 걱정, 노후 자금 걱정, 남편 또는 아내와의 관계 걱정, 그리고 이 모든 걱정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 혹시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도 잠들기 전 그런 생각들이 찾아옵니까? 그렇다면 잠깐만 이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는 잠시 따뜻하다가 사라집니다. 저는 당신에게 기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내 안의 기준. 그것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철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은 자아를 세우는 과정이고 후반은 그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이다. 예순 이후는 인생 후반부입니다.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고르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놓을 것인지 고르는 시간. 그 고름의 기준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좋은 음식, 비싼 영양제, 헬스장 등록. 많은 분들이 먼 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불교 수행의 첫 걸음은 언제나 같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숨을 쉬어왔습니다. 하루에 약 2만 번. 평생으로 따지면 수억 번. 그런데 당신은 그 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다음을 살기 때문입니다. 다음 할 일, 다음 걱정, 다음 문제.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항상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할 때 호흡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짧아집니다. 빨라집니다. 가슴 위쪽에서만 맴돕니다. 반대로 배까지 천천히 내려가는 호흡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심박수가 낮아집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허버트 벤슨 교수는 이것을 이완, 반응릴 렉세이션 리스판스이라고 불렀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단지 숨을 제대로 쉬는 것만으로 몸이 스스로 회복 모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해봐요. 아주 간단합니다.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숨이 나가면 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그뿐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티SATI, 즉 알아차림의 가장 기본입니다.
밤에 누워서 생각이 꼬리를 물 때 그 생각을 억지로 끊으려 하신 적 있으십니까? 끊으려 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마음속 생각은 강물 같습니다.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세게 밀려옵니다. 그럴 때 생각을 막지 마십시오. 그냥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리듬에 집중할 때 마음의 속도는 저절로 느려집니다.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조금 멀어집니다. 당신이 생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현재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3분.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숨이 코끝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오늘 하루의 긴장을 조용히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 3주 후에 당신의 수면을 바꾸고 3개월 후에 당신의 아침을 바꿉니다. 이제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임. 몸은 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쉬는 게 보약이지. 이 말 혹시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마음. 그 보상 심리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쓰지 않으면 굳습니다. 굳으면 아픕니다. 아프면 더 쓰기 싫어집니다. 이 악순환 한번 시작되면 빠져나오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성인에게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신체 활동을 권고합니다. 150분. 하루로 나누면 고작 21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운동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에 가고 숨이 차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걷는 것도 운동입니다. 화분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는 것도 운동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운동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걷기만으로 우울 증상이 최대 26% 감소합니다. 약이 아닙니다. 걷기입니다. 왜일까요? 걸을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기분을 안정시키고 활력을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즉, 걷는 것은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그룹을 둘로 나눠 6개월을 관찰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 40분씩 걷게 했고 다른 그룹은 스트레칭만 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걷기 그룹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평균 2% 증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도 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 아니 일부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 단지 걷는 것만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목표를 크게 잡지 마십시오. 매일 1시간 걷겠다는 결심은 3일이면 무너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딱 5분만 나가보자. 5분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골목 끝까지 걸었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 바람이 뺨에 스치는 느낌, 하늘 색깔, 그것들을 그냥 느끼십시오. 5분이 익숙해지면 7분이 됩니다. 7분이 편해지면 10분이 됩니다. 몸은 스스로 늘어납니다. 억지로 늘리려 하지 않아도 몸은 스스로 늘어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걸으면서 나왔다. 당신의 오늘 가장 좋은 생각도 어쩌면 내일 저녁 골목길 어딘가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
둘 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안고 있습니다. 몸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짐. 내려놓으려 해도 내려놓아지지 않는 그 짐. 이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녀 걱정, 노후 불안,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랑의 모양에 대해. 걱정이 사랑은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잠깐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자녀일 것입니다. 혹은 배우자, 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 그 사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음. 사랑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시니어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에 잠을 못 자요. 자식이 예순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늘 위태로워 보입니다. 결혼 걱정, 취직 걱정, 건강 걱정, 손자 걱정. 걱정의 대상은 계속 바뀌지만 걱정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걱정이 자녀의 삶을 실제로 바꾼 적이 있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걱정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자녀의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속을 끓인다고 해서 손자의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걱정은 나만 소진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걱정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착이라는 말이 나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집착은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마음이 어딘가에 강하게 묶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깁니다. 사랑이 없으면 집착도 없습니다. 즉, 집착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착이 나를 괴롭히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도 괴롭힙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부모가 너무 걱정하면 자녀는 오히려 소식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말했다가 더 큰 걱정을 불러일으킬까봐, 고민을 나눴다가 부모가 더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자녀는 점점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 불안해집니다. 걱정이 오히려 거리를 만드는 역설. 이것을 끊는 방법은 걱정을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내 기대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답게 성장하도록 내버려두는 용기다. 내버려두는 용기.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삶에는 자녀만의 시간과 실수와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지지 못하게 계속 잡고 있으면 아이는 결코 걷지 못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아프게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합니다. 그 참음이 사랑입니다. 예순 이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 자란 어른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들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새겨 보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이 문장을 자녀에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가벼워져야 자녀도 나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자녀가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자녀 걱정만큼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후 불안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안심이 될까?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어쩌지?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 걱정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건강검진을 미루고 있다면 그 걱정은 유효합니다. 예약을 잡으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미래의 병, 아직 오지 않은 일들, 알 수 없는 상황들. 이것들은 아무리 걱정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이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불안은 같은 곳에서 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 현재를 살지 않고 미래를 살려는 것.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내일은 오면 또 지금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용한 방, 편안한 이불,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친 몸.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순 이후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 경험합니다. 외로움입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오랜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남편이나 아내와도 새삼스럽게 어색한 순간이 생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할 말이 없어졌지? 하는 생각. 이 외로움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감정은 당신이 지금 변화의 기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년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 후반기의 핵심 과제를 통합 인테그러티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실수도 후회도 아쉬움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나라는 사람을 만든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인정이 이루어질 때 외로움은 고독으로 바뀝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아픈 것입니다. 고독은 혼자이지만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능력, 혼자만의 시간을 낭비가 아닌 회복으로 쓰는 능력. 어느 65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차를 끓여 마시는 시간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시간을 써봤어요. 혼자라는 상황이 그분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숨을 알아차리는 것. 하루에 단 3분 들숨과 날숨을 느끼는 것만으로 몸과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둘째, 몸을 움직이는 것. 오늘 딱 5분 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가는 것만으로 당신의 뇌와 몸은 살아납니다. 셋째, 내려놓는 것. 자녀의 삶을 믿고 지켜보는 것.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놓아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이 3가지는 모두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쉽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과 마음의 패턴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제와 달리 살려면 오늘 조금 불편해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아, 들어오는구나. 아, 나가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놓쳤던 것들을 처음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따스한 햇볕, 차 한 잔의 향기, 오래된 노래 한 곡, 그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음을 알게 되는 시간.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계절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이 짧은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기준 하나를 남겨드렸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 돌아올 수 있는 기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한 번의 고요한 숨으로 충분합니다. 마음 로그인은 조용히 기준을 세우는 시니어 통찰 오디오북입니다. 이런 통찰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구독해 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로그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